네, 2021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루기 힘든 주제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호남의 문제입니다. 호남의 선택,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그것이 아니라 좌파의 노예로 있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게 호남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씨와 이재명 씨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즉 호남을 얘기하죠.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할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 있는 호남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씨, 전남 영광 출신이죠.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지역주의 망령을 떨쳐내기 위해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이 피를 토하며 외치던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재명 후보는 거들떠 보기라도 하는가? 라고 비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국민화합에 힘쓸 때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약점은 호남 불가론을 내세우는 것인가? 라고 공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앞서 안동을 방문했을 때 영남 역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씨도 후보죠. 이분은 전북 진안 출신입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 세워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훈상을 어찌 베려고 하나, 백제라니 지금이 삼국시대인가, 용납 못할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발언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하기까지 한 꼴보수 지역 이기주의의 역사인식이며 정치적 확장력을 출신 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사실상 일간 베스트에 있는 일베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두 민주당에 있는 호남 출신 유력 후보가 발끈할까요? 뭔가 찾아봤습니다. 7월 22일 날 이재명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3일자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그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이낙연, 노무현 탄핵 관철 행동저였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이재명 씨가 얘기했다. 그걸 제목으로 뽑은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직접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죠. 이낙연 씨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행동조로 투입됐다는 근거는 뭐냐라고 하니까 윤영찬 기자가 쓴 기사에 나온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윤영찬 씨는 제 또래로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사람이고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었고 네이버에 가서 간부를 지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고 현재는, 그 다음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근무했었죠. 그 윤영찬 씨 기사에 이낙연 의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낙연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 발언을 많이 했나. 당시 사진을 보면 탄핵을 관찰하기 위해 몸싸움, 행동조에도 이낙연 씨는 투입됐다. 그런 내용이죠. 본회의장을 이낙연 씨가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윤영찬 기자가 이낙연 씨는 노무현 탄핵을 찬성했을 것이라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씨는 약점이 많은 후보라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문제의 이 발언을 하죠.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하고 손을 잡은 DJP 연합,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손을 잡은 절반이 성공이었지 않나.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 호남은 이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우리는 민주당이죠. 그럼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즉 자기는 영남 출신으로서 영남에서도 표를 갖고 오고 호남이 지지해주면 당선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자가 대선 구도가 여전히 불리할 거라고 전망하느냐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도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역량을 최대치로 긁어모아도 결국은 2 내지 3% 승부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2 내지 3% 승부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호남 쪽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가지고 그 중에 딴 건 제껴버리고 이제 호남 차별이냐라고 이제 두 호남 출신 후보가 공격을 했죠. 근데 이재명 씨와 이낙연 씨는 김경수 씨 이번에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이낙연 씨하고 김경수 씨가 통화한 걸 공개한 게 발단입니다. 이낙연 캠프의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부탁한다,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해서 이낙연 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을 잘 모시겠다라고 해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과거의 친노 세력이 지금은 친문, 뭐 어떨 땐 대깨문이라고 하는데 이 친문이 지금 민주당의 주력이잖아요. 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이낙연 씨라는 거는 지금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친문은 이재명 씨를 지지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의 지지를 받는 세력은 글쎄 누굴까요? 정세균 씨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뭐 3등이 아니라 4등이죠. 추미애 씨보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이 이기려면 친문색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낙연 씨가 김경수를 인용해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문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을 모시는 것처럼 해서 친문을 끌어당기니까 거기서 이제 빨끈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하니까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의원이 김경수 지사 위로를 위한 대화 내용을 마치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다, 적절한가라고 질문을 하고 일부러 문심이 여기에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려고 했다. 대통령을 경선에 뜨리는 것이 과연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가?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호남을 갖고 하다가 이번엔 문을 갖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호남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이냐? 더불어 친문을 이재명과 이낙연 씨가 어떻게 끌어들 것인가? 양측에 이제 큰 문제란 얘기죠. 이런 다툼에 대해서 불필요한, 왜 이걸 적전에서 적전 분열 아니냐라고 하니까 양측이 서로 글을 내렸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죠. 이러한 논쟁이 있는 와중에 지금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선 사람 중에 한 명이 경남 남해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죠.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씨를 두둔하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겨냥해서 지역주의를 불러내지 말라. 이재명 씨의 인터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는 지난번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는 군대 갔다 왔죠. 이재명 씨는 군대를 안 갔죠. 그래서 군을 만친 단일팀, 원팀이라는 사짐을 만들어 띄우는 건데 그 이재명 씨 고립시키기 위한 거죠. 그거보다 더 심한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호남이 주체가 되어 뭐 한반도를 통일한 적이 없다라는 이재명 씨 이야기는 그걸 덕담이라고 하면서 그 덕담을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 불가론으로 두둔갑시켰다. 아무리 경쟁이지만 떡 준 사람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때 아닌 적정 논쟁으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내고 위로해야 할 마땅할 김 지사의 통화 내용을 팔았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이 아까 공격을 했었죠. 그걸 그대로 이낙연과 정세균 씨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피를 토하며 외치던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거들떠 보기는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있지만 영남 출신인 사람들은 호남 불가론 쪽에 가까운 것 같고 호남 출신 후보들은 호남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친노와 친문 세력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다툼이 있자 홍준표 의원이 여당의 후보 경쟁이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된 걸로 보이니까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우리는 참 좋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씨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씨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되면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홍준표 씨는 자기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얘기한 거겠죠. DJ가 집권한 가장 가까운 역사가 있는데도 굳이 1500년 전까지 소급한 것은 이 지사의 천박한 역사인식과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지역 갈등 해소를 역이행해 보려고 하는 경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논쟁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짧게 이야기도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도 한번 성역을 넘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기자가 됐을 때는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할 때죠. 그때만 해도 군기사를 쓰기가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군이 성역이었고 무지무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막 군을 막 파고 들어가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저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갔던 사람이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같은 사람, 유명한 우리 군사 전문 기자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을 파고들면서 군을 쭉 쓰다가 이제는 무기 체계 뭐 작전까지 다 쓰게 됐습니다. 이제 군은 이제 전혀 성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군 취재하려면 굉장히 자신감 갖고 들어가거든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S를 거쳐 DJ가 들어설 무렵에 DJ를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꽤 많이 들었는데 참 못 썼어요. 왜냐? 광주 문제가 걸려있고 호남을 건들면은 차별론이 생긴다. 호남의 한 문제, 김대중 문제. 그래서 그거 계속 이 성역이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1998년에 대통령이 되죠.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호남과 더불어 약간 성역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김대중 씨하고 이희호 씨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비판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꼭 뭔가 좀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해서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한국을 위협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 간들, 일본에 간들 지역주의가 없는 데 있습니까? 지역주의는 다 있습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잉글랜드하고 차별도 일어나서 뭐 독립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없겠습니까? 지역주의는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좌파들이 한 지역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자는 겁니다. 계속 김대중 씨에 대해서도 레드 컴플렉스가 붙었던 것도 그분이 그쪽 세력과 손을 잡은 걸로 됐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씨라는 사람 공격을 못하니까 좌파들도 보호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 떼어내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6.25전쟁 전후로 해서 호남에서 빨치산 투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긴 많았죠. 근데 호남만 절대 아닙니다. 제 고향 안동에서도 굉장히 치열했었고요. 대구에서도 건국 이후, 해방 이후 좌파 투쟁이 먼저 일어난 데는 대구하고 부산입니다. 부산 구두노조 파업하고 대구 폭동이 좌파의 아주 핵심적인 거였죠. 오히려 호남은 격렬한 투쟁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제주 사건을 계기로 여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커졌죠. 초기부터는 영남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준동했던 좌파들이 6.25 전쟁을 계기로 척결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서 힘을 못 쓰다가 어느 지역에 있던 이 좌파들은 힘을 못 쓰다가 박정희 시절을 거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로 들어가게 되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민주화를 이용해서. 그리고 광주를 겪자 그게 좌파들이 붙어가지고 마구 선동을 하면서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죠. 민주화 운동을 좌파들이 한 걸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지역주의가 섞여버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좌파들은 호남과 김대중을 볼모로 잡았던 걸로 보여요. 물론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을 만났는데 아주 광주 출신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모 대학 총장도 지냈던 분입니다. 광주 때 그렇게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 좀 봐달라 그랬더니 안 봐줘갖고 우리가 주사파와도 손을 잡게 됐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호남을 봤을 때는 호남은 하서 김윤우 선생 이후 보수의 원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보수의 정당은 한국민주당입니다. 한민당. 한민당은 누가 만들었냐? 호남 세력이 주로 만든 겁니다. 인천 김성수를 중심으로. 거기가 보수의 원령입니다. 기호학파도 보수의 원령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좌파로 가냐 이겁니다. 물론 이 호남 지역에 소작투쟁이 일제 때도 있었고 강했던 건 맞습니다. 그 소작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좌파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게 본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게 본령이 되고 그 많은 보수 세력도 호남에 있는 세력도 입을 닫으면서 이상하게 지역주의랑 결합돼 가면서 특이하게 그 지역이 색깔이 다른 쪽으로 가면서 불편해진 거거든요. 지역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의 갈등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는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호남 지역주의에 들어가기는 어렵죠. 근데 친문이나 친노보다도 더 급진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낙연 씨는 호남 적자이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친문이나 친노 세력이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씨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법대를 가고 똑똑하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건 있는지 몰라도 기본적인 성향은 동아일보 있을 때 주일 특파원도 하고 뭐 신문사 부장도 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좌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호남이 이상하게 좌파로 흘러간 건 여순 사건 같은 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호남 본령이 좌파입니까? 북한에 가까운 좌파가 됩니까? 어떻게 그쪽을 근거로 집권한 문재인 같은 정권에서 좌파 쪽에 가까운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와해시키자고 하는 탈핵주의자인 양이원영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참여자인 호남이 좌파의 볼모가 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떨쳐나올 수 있느냐가 이번에 이재명 씨가 호남 백제 불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던진 겁니다.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던진 문제지만 이제 그게 터져 나올 겁니다. 네,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의 다툼은 좌파가 지배한 호남의 허울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걸로 가야만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왜 호남이 주령인 민주당 정권에서 국정원을 대북 투쟁하는 국정원을 와해하는 식으로 법률을 만들고 왜 이러한 호남이 주력인 민주당 정권에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퍼주기를 위한 정책이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걸 잡아야죠.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좌파 세력이 호남과 손을 잡고 호남을 통해서 자기네 뜻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씨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조금 더 올라가면 DJ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DJ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이 계속 풀리지 않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김성수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하게 되고 보수적인 사람들 그 자기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할 것이냐.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끝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남을 논의하자. 호남이 다른 지역과 달리 자기네 사람 좋아하고 찍는 건 이해된다. 그러나 좌파는 안 된다. 주동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죠. 국민대학교를 나와서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인데 뭐 굉장히 제야 활동, 좌파적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갑구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서 했죠. 계속 이제 반문재인 노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좌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좌파가 볼모가 됐기 때문에 호남이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가 참 절규로 들립니다. 근데 딱 민주당 깃발만 들면 다 당선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호남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인데 급진적으로 보면 이재명이니까 지금 어정쩡해진 겁니다.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호남 사람들이 딱 자기 색깔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주동식 씨가 호남이 소외됐다는 문제는 그건 별건이고요. 그것도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우선 좌파가 손을 잡은 것만은 이거는 떼어내고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영호남을 막론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만큼 분명히 정리를 하고 북한에 대한 생각만큼 정리하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지역주의에 따라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게 그렇게 가야 되죠.
어떻게 그걸 둘을 섞어갖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의 이번에 백제돈으로서 터져나온 이 문제가 잘 됐다. 그래, 언젠가 풀어야 되는데 30년이 될 때까지 못 푸는 것도 답답하지 않느냐. 풀어보자. 이제 호남의 선택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가 아니라 언제까지 좌파의 볼모로 있을 것이냐. 이젠 떼어낼 때가 되지 않느냐. 이 선택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